김국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건국 후 75년 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최고의 계급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행정수반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형식적인 행정수반이니까 국가 비밀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정보의 핵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나라 계급으로 말하면 대령입니다. 대령. 내가 국정원한테 수도 없이 확인했고, 또 이 선생님을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 국정원이 보내줬어요. 목사님, 김구선 선생님을 모시고 전국에 연설하러 다니면 국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왔어요. 왔는데 한번 마이크 또 한 개, 예. 자,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예,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인민경제대학 졸업하고 김책공업대학 졸업하고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 좋은 학교예요? 그 김책공업 종합대학은 고등교육 일반대학과 같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하고 이제 인민경제대학은 간부 양성의 기지고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은 정보 일꾼 및 핵심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는 학사고, 예. 그 다음에는 석사고, 예. 그 위에 최고의 기관은 박사학위 공부하는 정도의 한국으로 말하면. 예, 예. 그 한국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가와 같은. 예,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쭉 여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감리교, 예. 성결교 중에서 지방의 노회 중에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국의 다 대표들을 여기에 모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좀 딸려가지고 예. 선생님 도움을 좀 얻으려고. 예, 예. 문재인 간첩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걸 떠나서 네. 전번에 내가 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은 간첩보다도 반체제, 반정부 분자다. 그건 무슨 말이나 하면 안 됐어만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가장 엄중한 범죄자를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면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라고 합니다. 가장 중범죄자, 살아서는 안 될 범죄자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장성택도 그렇게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범한 죄는요, 그 어떤 죄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일개인의 간첩적 행동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대통령의 감투를 쓰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교양을 하겠다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을 방문했어요. 기념사진 찍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구선 선생님이 이 사진을 해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 남조선에 있는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봐도. 사진 보이십니까?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 문재인 저 개새끼가 웃고 있는 꼬라지 봐요. 저 사진은 뭘 선언하는 겁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당의 구호가 뭐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계속 완성하자. 이것은 뭐냐, 세습체제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이거로 김일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백두산을 볼 때 이제 저는 좀 민감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저거를
자연 현상 쪽을 눈에 좋은 마술로만 보고 환하게 웃음 짓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손을 번쩍 들고 하니까. 그러나 저것처럼 봐야 됩니다. 벌써 저것은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거는요, 어디서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합니까? 정보기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에서 만든 대남 공작 전략 전술에 따라서 문재인이는 저 천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응? 자,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제 남북한은 연방제가 완성됐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먼저 간첩 할아버지 있죠. 예.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데모, 폭동, 모든 시위, 저 강원 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미순이, 효순이 사건, 모든 것은 저 위에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예. 맞아요? 맞아도 너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 그 일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이제 보니까. 나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1년 남아있게 같이 네. 운동하고 그랬는데 네. 가는 곳마다 아유 죄송하고 아이, 사죄드립니다. 죄송할 거 없어. 어제도 또 경주에 가서 또 아, 죄송하다 그랬어요? 예. 아, 이제는 죄송하다 소리 하지 마요. 왜냐하면 예. 한두 번 했으니까. 예, 저도 예.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선생님보다 더 세게 충성했어. 아 그럴 겁니다. 성격상. 그렇지. 예. 성격상.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예. 그 좋은 북한의 높은 자리에 예. 있으면서 김정은하고 직접 얘기했죠. 뭐 김정일하고도 같고 김정은하고도 같고. 보고 다 하고. 예. 그 특별히 남한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실무자 중에 책임자였었죠. 예, 저는 전략통으로서 아주 주요 직책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한 몇 개월 동안 나를 좀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도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 가짜다. 이름도 가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워가지고 그냥 내 옆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내가 국정원한테, 지금도 국정원 소속이 돼 있고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내가 물어봤어. 국정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왜 김구수 선생님은 솔직히 자기 이름을 본명을 말 안 하고 왜 가짜 이름을 김국성이라고, 이게 가짜거든요. 왜 그런 이름을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 참 정말 무식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무식합니까?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을 3개 내지 4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중국에 사업자로 위장돼서 들어가 있는 중국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이름이 북경에 가면 김씨고 상해 가면 이씨고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도움되라고 보내줬더니 김구수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들이요 정말 무식해도, 그래서 잠깐 떠났다가 내가 요 빌어가지고 데려와서 다시 미안하다고 내가 빌어가지고 데려왔어. 그건 아니고. 그리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김국성 북한에서 간첩을 파송하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 이거 다 거짓말합니다. 대자도 거짓말도 아니고. 내 국정원한테 확인했더니 이건 미안합니다. 국정원 미안해요. 죄송한데 뭐냐, 김국선 선생님이 제보해서 잡은 간첩이 몇 명인지 압니까? 국정원이 할 수 없이 나를 설득하려고 다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눈치만 보시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한국으로 내려온 최고의 정보통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모든 남한에서 일어나는 시위, 폭동, 데모, 광화문 광장에 민노총, 정교조 하는 모든 것은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예. 더하지요 지금. 근데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통역단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통역단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예. 통역당이 뭡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통역당은 조금 내가 네. 한 1분 네, 1분만.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통역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대외연락부는 지금 문화교류국으로 돼 있어요. 이 당 대외연락부는 뭔가 하면 남조선 혁명 완성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당의 역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혁명, 이를테면 그 반체제 혁명을 일으켜서 북한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거예요. 통일혁명당은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북한 정보기관이 생겨가지고 가장 완성했던 당이 통일혁명당입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한국에다 만든 통역당입니다. 통일혁명당인데 이 보세요. 나와 있죠. 여기에 이 사형당한 사람 김진락, 김종태 있죠. 이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님하고 고향이 같은 예. 영천 사람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서울대 다닌다 이서 사형당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거는 그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로 규정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혁명당의 저 김종태가 당수였는데 그 원산지는 최영도입니다. 전라도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다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 김종태는요 통일 그 상 북한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그걸 받았고 조국 통일 수상자로 됐고요. 그다음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장례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명칭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저 김종태 사범대학이라는 거를 또 출범시켜줬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종태 하면은 역사에 북한 역사에 남조선 혁명의 중심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된 간첩 중의 간첩입니다. 할아버지 간첩이 예. 그 한국에다가 임무를 부여하고 마지막 파송할 때 예. 그날 저녁에 파티를 해주면서 예. 홍명희 부수상이 예. 직접 지시하기를 예. 너는 남조선에 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예. 근데 홍명희가 누굽니까? 홍명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방돼 가지고 북한으로 김일성을 존경해서 찾아온 분인데 그분은 북한에 와서 부수상도 했고요. 그 아바이 만날 때는 홍명희가 한 2년 동안 대남 사업을 맡아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상직위로 만난 게 아니고 대남 혁명을 맡아보는 직책에서 맡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은 좀 홍기문이라고 홍기문이가 있고요. 그 아들 홍석형이가 있어요. 그래서 홍명희는 김일성이 한데 높은 그 북한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가정 모두가 북한에서 최상의 예, 대우를 받고 직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 예. 선생님도 예. 북한에서 예.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예.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 남조선으로 왜 내려왔어요? 글쎄 그 목사님 내내 질문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 골수에까지 빨갱이 사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좋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주체 사상이야말로 최고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불시에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 사건을 보면서 저 김정은은 인간이 아닌 잔인한 야수보다 더하다.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처형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계속 돼 왔지요. 그러나 자기 가족의 울타리 사람을 고모부라는 사람을 저렇게 무참하게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허락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어요. 자기의 이복형. 예. 하고 또 김정남이는 그는 내가 여기에 온 다음에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온 죽였고. 그러니까 야는요 불가사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 야적 존재지요. 솔직히 말해서 예. 거기 북한에 있다가는 예. 다음에는 처형이 내 순서도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하니까 첫째로 그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성택이하고 저는 30년간 뭐 상하 관계가 아닌 이렇게 특수한 관계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처형과 함께 나는 일본에 보이지 않는 처단 대상이지요. 그래서 저를 자울의 베이징에 그 체포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직이 있으면 또 내 정보선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듣고 그날로 자, 근데 대한민국으로 살기 위해서 사실 왔습니다. 이래서 왔는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자기는 뭐 대한민국을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왔다. 장성기 계열의 줄을 잘못 타서 처형될까 봐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직접 했어요. 내가 하고 나서 주일마다 앞에 앉아서 울어요. 그 지금 하는 말이 뭐냐니까 뭐라냐. 이렇게 해서 내가 남조선에 왔는데 지금 내가 신앙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다. 왜? 이유. 정나운 목사하고 같이 합해서 김정은이를 죽이고 자유통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마지막으로 예. 북한이 이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방 후로부터 계속 공작을 했는데 예. 그 시점을 예.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예. 은퇴할 때 예. 그때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한나라 갔죠. 예.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갔어요. 또 김정은 목사님도 갔죠. 예. 한경일 목사님도 갔죠. 지금 또 현재 초원로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예. 왜 이때를 기회로 잡았습니까? 예. 저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김정일이 직접적 지시 밑에 대한민국의臨界점이 어느 시기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할 때 대한 과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은 세대 교체를 중심론으로 해서 임계점을 잡았는데 15년 후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특히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점을 기본으로 해서 잡았어요. 그것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 놀랄 정도입니다. 이전은 이제 10년만 있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의 중심은 뭐냐? 세대 교체 속에 거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기독교 이 목사님들, 종교계에 종사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하직하게 된다, 세상과. 이걸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제 남조선의 간첩을 찔러내는 임무를 하셨는데, 예.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다 간첩 넣나요?
였습니다. 국방부에는 였습니다. 정교조. 예, 그건 뭐 하니까 이제 그 원래 정보하면은 거위 정보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BBC 방송에서 청와대에 간첩을 줬다고 말한 겁니다. 그 한 명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원이 날 어찌 공격하는지 막 전화하고 그때 굉장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재증명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입을 다물었는데. 그 다음에요. 언론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1분만 거기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거의 정보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거의 정보 하면 이제처럼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과학원 핵심 주요 요청기관에 다여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뭐 정교조, 민노총, 언론 이거는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이 핵심 요청기관의 간첩을 요니까 이런 뭐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언론이나 사회단체 1인대 간첩 였는 거는 정말 시군적 목입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있는 기독교계 있잖아요. 예. 목사 장로. 예. 여기도 간첩 넣었어요. 여기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고 그러나 정교계라는 이 토밭은요 간첩들이 소식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미 해방돼서부터 이 정교계에는 간첩을 넣죠. 그러면 간첩의 종류들이 예. 자, 간첩의 종류들이 예.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간첩. 예. 직파간첩 떴습니다. 예. 직파간첩. 그 다음에 직파간첩한테 포섭된 남한조선의 간첩. 예. 예. 그 다음에 밑에 그것도 고정간첩이 또 있고. 예. 문제는 남편이 간첩이라 그래도 부인한테는 말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안 하죠. 예. 예. 그 남편 혼자만 간첩이고 예, 자식들한테도 예. 말 못하죠. 말하죠. 예.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이 간첩인 그 남편의 예. 말과 행동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정신을 부어주지요. 예. 예. 그러면 북한의 간첩에게 직간접적으로 예. 영향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 이재명을 찍은 1460만 표 예. 이것이 거의 북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이나요? 사실이 아니라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이야? 예, 예. 그래서 이 1614만 명은 정말 다른 나라의 좌우 세력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냉철하게 하면요. 김정은의 지시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지지할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완전 교수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에서 지시하고 행동하고 간첩을 파송하고 또 모든 했던 그 일들이 예. 막상 한국에 와서 예. 탈북하여 남한 땅에 이제 와 보니까 예. 북한에서 지시한 대로 남조선이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북에 있을 때는 많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아, 그렇지. 하고 이제 정보도 들어오고 거기에 해서 전략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9년이 9년째입니다. 제가 놀라는 건요. 놀라는 것은 뭐 나 해도 좋고 아. 북한의 대남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좋고 놀랄 만큼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다보다도 놀랐어요. 놀랐어. 저 욕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이 정도의 현지에서 더 깊이 하니까 제 머리라는 걸 가지고 알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김정은이 한테 전략 보고서 작성해서 작전 방안도 제기하고 굽니다. 제가 지금 1인 상태에서 북한에 있었다면 당장 대한민국을 치자고 전략을 올립니다. 하면요. 박헌영처럼. 그렇죠. 김정은은요 100대 100으로 승이 납니다. 승이 내고. 내 말 잘 듣으니까.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강하고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우월감에 빠져 계시는데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예, 그 이제 탈북해서 국정원에서 보호를 받았죠. 예, 국정원에 와서 이제 미국 CIA나 등등 모든 정보기관 담당자들한테 예. 나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 간첩 내가 심었다. 예. 저거 내가 심었다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선생님을 예, 국정원에서 내쫓아 버렸어. 예, 가르쳐 줬는데 저 새끼 간첩 저거 내가 다 심었다는데 오히려 내쫓았는데 왜? 선생님을 북한 간첩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안하니까 남조선에 왔더니 국정원도 보호 안 해주고 오히려 바깥에 내쫓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미국의 BBC 방송을 갔죠. 예. 가서 뭘 폭로했습니까? 무엇을 폭로했는가? 네. 그 무엇을 폭로했는가 보다도 저는 청와대 간첩을 내고. 예, 저 일본에 가서 반 김정은 반 북한 정권 운동을 했고요. 또 청와대에는 북한의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데 BBC 방송에서 증언한 것이 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의 예, 존재를. 예. 그전에는 내가 몰랐어. 예. 저런 분이 북한에서 내려왔던 걸 몰랐는데 예. BBC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예, 이야 저런 분이 한국에 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계 언론화가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예. 언론 됐는데 청와대 간첩을 내가 심었다고 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고소당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기획인후가 하면 사실 절 죽이려고 했다가 대상인이 많지 오히려 역효과가 더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고소까지는 못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이 벌리고 계시는 자유통일, 그것도 3년 내 자유통일, 이것이 저희 목표고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이제 전국 12개 교단 지도자 대회를 할 텐데 그때는 아예 1시간 전체 타임을 우리 선생님에게 줘서 직접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은 말 중에 가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1세대 복음운동자 조영기, 김중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왜? 그 밑에는 젊은 목사들이 정광훈, 장학일, 장경동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요때를 시간으로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호소를 하냐 하면 여러분마저도 앞으로 10년 안에 하늘나라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젊은 목사들이 국가관을 알아요. 이승만을 알아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알아요. 솔직히 하면 대답해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젊은 장로 새끼들이 알아요 몰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의 마지막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니까 이제 우리가 건국 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고신, 구세군 12개 초대형 교단들이 이번에 7월 3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그 중에서도 지방회가 몇 개냐, 노회가 몇 개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 12개 대형 교단의 노회가 1,500개 전부 합쳐서 1,500개인데 그 1,500개 중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방회별로 목사님 대표 하나, 장로님 대표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해서 우리 예비 대회를 지금 오늘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7월 3일 날 장춘체육관에는 12개 교단 중에서 1,500개 노회와 지방에서 장로 하나, 목사 하나, 이 사람들은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명찰을 먼저 부여합니다. 먼저 해서 와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조금 확신이 듭니다. 뭐냐,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성도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한번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회를 한번 하면, 할렐루야, 나는요 전쟁 없이 통일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요 전쟁 없이 통일된 게 많아요. 전쟁 없이 이긴 게 많아. 아수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콧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이겼잖아요. 여호사밧 시대 때는 성가대를 조직하여 노래만 불렀는데도 적군이 다 죽었잖아요. 나는 이번에 장춘체육관 집회로부터 시작하여 8.15 대회, 이제 쭉 기독교회가 중심돼서 하나가 돼서 12개 교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농담해요. 정강훈 참 너 대단하다 그래요. 왜냐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해도 안 될 일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도 12개 교단 한 자리에 못 모아.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북한에도 김재규가 있습니다. 박정희를 쏜 김재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총을 못 빼느냐? 총을 빼서 김정은을 딱 사격했을 때 자기의 미래에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장춘체육관에 모여서, 그 다음에 또 8.15대에서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면, 나는 북한 안에 내부 내란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총 쏘고 내려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돈도 많지도 않아요. 10억이요 10억. 10억을 홍콩은행에다 예치만 하면요, 바로 북한에서 총 쏘고 내려올 사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일을 정부가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내서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고신측 창원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지금 11시 56분인데 마지막 말씀 하나 내가 딱 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감방에 있을 때 7개를 결단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3번 갔는데, 문재인이가 나를 3번 감방에 넣었는데,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헛살한 것 같아. 감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저같이 열심히 산 사람도요 드물어요. 사실요, 장학일, 정광훈, 장경동, 우리는요 보통 목사님들의 5배, 6배의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도 감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인생을 산 것이 헛살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1번, 반드시 3년 안에 김정은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린다.
저놈 한 놈만 없애버리면 2,500만의 영혼을 건져내고 남조선의 주사파 사람들을 다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저 한 놈 때문에 말이야. 두 번째로 김정은이가 제거됐을 때 북한에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 죽 서서 뭐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체포해야겠다. 상원의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상원의원들을 지금 11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중국 군대가 북한을 못 들어오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상원의원밖에 없습니다. 이 힌트는 내가 어떻게 얻었냐? 이승만을 공부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원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하여 강화문 운동의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보여줬어요. 상원의원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영상 하나가 끝장내버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그렇지. 안 온 사람은 간첩이지 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사진을 틀어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보신 이 영상은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홍콩에 불행 시위 있죠. 3달 안에 끝났어요. 3달 안에. 그리고 목적 달성도 못했어요. 결국 홍콩은 중국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한 강화문운동 3년은요, 이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상원의원들에 보여주니까 미국식으로 이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풍부하잖아요. 와우, 와우, 와우. 그들이 이래 날 보고 이거 진짜 네가 했냐 그래. 봐라, 여기 연단에 서 있는 게 나잖아, 나.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냐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거다. 그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서요, 참 목사란 직분이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 주겠습니까?
내가요 한국의 기독교 대표라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다 만나죠. 11명 만났거든요. 앞으로 100명 다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3년 안에 자유통일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 사진 중에서 청와대에서 이 노상 아스팔트에서 잠자는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세계 사진 출품작에 나가도 1등 할 겁니다. 보세요. 그날이 전에 집눈깨비가 와서 밑바닥에 다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은 거기에다가 스트로브 한 장 깔고 거기에 담요 하나 덮고 수천 명이 지금 여기 아스팔트에 누워서 이 투쟁을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3개월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내가 해외 기자회견을 2번 했어요.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다 와 있죠. 뭐 미국의 무슨 폭스뉴스, 일본의 아사히, 르몽드지, BBC 방송, 아까 우리 김 선생이 인터뷰한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 그래서 나 영어도 못한데 통역을 하면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갔더니 꼬직꼬직 묻는 거야. 심지어 외국 기자들이 무섭더라고.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멍청한 게 아니더라고. 심지어 뭐까지 묻냐면 이래요. 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 빤스 목사 말을 왜 듣냐고 이걸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북한이 만들어낸 말이다고 내가 꼬직꼬직 다 물어 나한테. 근데 2번 외신 기자회견 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자, 통일이 돼도 3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적화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통일은 되면 돼요,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세상 정당이 있죠. 국민의힘 정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 뭔 일이 생기냐? 통일된 후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뭐 했어? 한국교회 뭐 했냐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70만이에요. 70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내가 이거 확인했어요. 이걸.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한국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될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선후배 여러분, 또 장로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춘체육관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각 노회 지방회별로 대표자들, 장로님 한 분, 2번 오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장로님 하나, 목사님 하나. 지금 이게 소문이 나가가지고요, 장춘체육관에 수만 명 올 것 같아요. 우리도 가면 돈 주냐고 막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막 난리야. 그래서 절대 안 돼. 이건 이번에 안 되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발된 지방의 노회별로 대표자 장로님과 목사님 딱 2사람, 한 지방의 한 노회, 요 분들에게만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한 사역비로 50만 원씩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노회, 여러분이 속한 지방의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강의, 또 앞으로 들을 강의, 이것을 전파하여 이제 마지막 기회에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하나로 조직되어서 이렇게 되면 세상들이 더불어민주당 2손 듭니다. 국민의힘 정당 2손 듭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정치한테 말이야 슬슬 빌기나 하고 말이야. 나는요 한국교회 최고의 어른들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요. 한경직 목사님이 국가 멘토를 했을 때는 천하의 이승만과 박정희도 전화 한 통이면요 벌벌 떨었어요. 한경직 권위가 그렇게 셌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만 해도요 전화 한 통 하면요 전도 아니고 모르고 다 굴복했어요. 요즘요 도대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어른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말이야 빌빌빌하고 빌기나 하고 말이야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저 복지 좀 도와주세요. 때려쳐버려 그따위로 멘트 하려면. 다 간도 내가 할 테니까. 정말 한 번 딱 교회가 선포하면 동의하십니까? 아니 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왜 없애달라고 왜 가서 빌어야 되냐고요. 한국교회가 명령하면 그만이지. 동의하십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7월 3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춘체육관 집회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이야 저 기독교인들 개새끼들 저 무섭다 저거. 저 새끼들이 콩가루 집안이고 지들끼리 만나기만 싸움만 하더니 저것들이 하나가 됐네. 사탄도 떠나가요. 한반도를 묶고 있는 마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한번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회 나는 남은 생애에 정강 목사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손 들고 있어봐야죠. 누가 안 들었냐 찾아보려고. 바로 내가 간첩으로 신고하려고 그래요. 확실해요?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교단과 관계없이 25만 장로님들이 다 여러분처럼 다 두 손 들 수 있도록 끝장내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국내용은 100만 명만 있으면 돼요. 왜 1200만이 하나로 조이냐. 이것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난 밤을 새워야 돼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좌파 진지론 첫날에 벌써 이기니까 못 이겨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도 이겼다. 선교사학 특별법도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따라서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하는 일이 국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